한데요. 쓸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일고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귀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남일고 중간고사 같이 분석하면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일고 시험은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조금 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최상위권 기준들에서는 무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는 지문의 배치도 그리고 지문의 길이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어려웠냐?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 첫 번째는요, 중학교 때랑 시험 범위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번에 남일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교재랑 학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과서보다 지문의 난이도가 월등히 높고요. 특히 이번 3월 학평 난이도 악명 높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포함됐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공부량을 다 쳐내기에는 꽤나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았던 것도 하나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 난이도, 요거는 제가 수치화시켜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이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서술형에서 좀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게 주제를 영작하는 문제였어요. 원래 남일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해당하는 답안을 채워나가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엔 따로 빈칸을 크게 뚫으시진 않으시고 글 전체를 다 주신 다음에 그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스스로 너가 주제를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을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제가 평을 하고요. 그리고 남일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1학년 담당하셨던 김윤경 선생님께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법을 되게 강조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총 30문항 중에 거의 8문항 정도가 어법 문제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법 비중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제 영작도 있고, 그리고 어법을 틀린 부분 찾고 그걸 올바르게 고치는 영작 문제도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은 어법 문항과 빈칸 유형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경향성은 어법 비중이 굉장히 높고 서술형에서는 주제를 바탕으로 좀 까다롭게 출제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같이 어려웠던 문항들을 제가 같이 풀이하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질문 중 하나인 어법 2개를 틀린 걸 찾고 그걸 올바른 문장으로 영작하는 문제였는데요. 얘가 고난도인 이유는요, 원래 학교에서 어법 포인트를 강조하실 때 교과서 어법 포인트를 보통 강조를 하셔서 출제를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 어법 포인트가 아니라 전범위 어법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어법 요소들을 잘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더군다나 이 문항이 고난이도였던 이유는 지문에 살짝 수정하셨어요. C 부분에 있는 so easy way를 원래 본문은 such였거든요. 그래서 so로 바꾸시면서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고난이도로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동사 원형으로 왔지만 요거를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so 같은 경우에는 such와 다르게 어순이 달라져요. 형용사, 관사, 형용사 이 두 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실제로 틀린 부분으로 출제되었고, 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추려내기에는 특히 C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자주 다루는 어법 요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 주제 쓰는 거였는데요. 단어 힌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지문에서 찾아서 본인이 알아서 써야 돼요. 원래는 보통 되게 조건에 맞춰 주제 쓰라고 할 때 이 단어를 활용해서 쓰시오라고 힌트 단어를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힌트 단어를 한 개도 안 주시고 그냥 전치사 운만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더군다나 문제는 이 문항을 시험지 첫 장에 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지 딱 받자마자 이 문제를 접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항을 초반에 배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어내는 데 있어서 숨막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미식가인 사람과 미식가 아닌 사람 차이에 있어서 이 차이로 인해 식습관이 달라지고 식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식가인 분들은 좀 좋은 식습관을 가지게 돼서 건강에 좋다라는 주제를 독해를 바탕으로 이끌어내서 중요한 단어들을 추려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주제로 바꾸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아마 요거 맞출 정도였으면 거의 100점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게 거의 100점 강지용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사실 또 남일고의 또 시그니처 문항이 뭐냐면 호흡이 긴 본문입니다. 본문을 그냥 통째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잘라서 하나의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본문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으신 다음에 이걸로 한 3-4문제를 한 번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또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본문 자체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또 김윤경 선생님의 시그니처가 뭐냐면요. 본문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고요.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출제하였던 문항이기 때문에 아마 잘 대비가 됐다면 맞출 수 있었지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를 안 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시험이 어려웠다, 라는 평을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남일고 시험의 전반적인 부분과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기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첫 시험을 학생들에게 출제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셨다고 하지만 최상위권의 점수 분포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아마 이 난이도랑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어려운 시험을 똑같이 출제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일고에 맞춰져 있는 수업 자료와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걸로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제가 클리닉을 따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원래 저희가 남일고 수업은 목요일에 진행하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든 어느 날 편한 날에 와서 저한테 질의응답하고 또는 학원에 오는 게 조금 힘들다 하면은 카톡을 통해서 질의응답해서 친구들의 학습을 좀 보충해주고 자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더 배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요거 보셨죠? 요 문항을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제 수업에 들었던 학생들이 이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저 본문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의 수업으로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녹화본도 같이 보내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 단계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교재나 학평 같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각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교재 학평 질문들은 대비를 할 때 단순히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로 먼저 이 글을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들어가야지 이게 학생들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시각 자료와 여기 한글 해석을 같이 참고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문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반복 학습시키려면은 각종 워크북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변형 문제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동영 모의고사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반복 숙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남일고 학생들이 저한테 질의응답을 요청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닉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남일고 수업 단체 톡인데 수업 영상 녹화한 것들 그대로 자료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했던 필기 자료들도 이렇게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모의 테스트, 이제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칠 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시험지 기억나시나요? 요 문항, 교과서 본문 긴 호흡으로 냈던 문항을 제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불게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비를 해본 적이 있다 하면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잘 맞추고 맞추지 않았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스타일과 선생님이 어떻게 내시는지를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일반적인 학원에 가시게 되면 대충 뭐 문제은행에서 뽑아서 학생들한테 배부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유형들은 대비가 안 돼요. 이런 유형들은 다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가야지 의미가 있고 학생들에게 대비하고 속도 붙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제 수업의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경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양풀이 출제했고요. 호흡기 출제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그 연습을 시킬 수 있게끔 잘 대비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일고 시험이 어려웠지만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가지고 물론 소답형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식 만점자도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아마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일고 시간표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6시에서 9시 진행하고 있고요. 2학년은 오후 1시, 4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간고사 기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혹시 요거 관련해서 또는 영어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교재는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따로 해주시나요? 부교재요? 부교재에서 이번에 뭐 많이 나왔다고 맞아요.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서술형 문제는 부교재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킬러 문항도 부교재거든요. 저 슈퍼 테스트 지문도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수업도 진행하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테스트 있죠. 테스트 자료를 제가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나가거든요. 근데 최대한 학교 시험지 유형에 맞게끔 출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좋은 문제들을 학생들이 접해서 시험 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꼼꼼히 진행하고요. 특히 부교재는 교과서와 달리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